깊은 강줄기를 따라 사유의 시간이 흐른다. 이곳은 조선의 사상가 퇴계 이황이 남긴 삶의 결실, 그리고 시대를 이끄는 지성들의 뿌리가 된 공간, 도산서원이다. 안녕하세요. 안동 MBC 아나운서 송나영입니다. 한국의 글로컬 인문공간 서원 백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세계가 주목한 한국의 지성공간 도산서원입니다. 이 서원은요, 단순히 옛 건축물이 아니라 한 철학가의 삶, 시대의 고민, 그리고 오늘날을 위한 가르침이 담긴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순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퇴계는 관직을 사양하고 도산으로 귀향하면서 유학적 실천을 위한 삶의 공간으로 도산을 선택했다. 그는 도산서당을 중심으로 학문 공동체를 조성하며 이상적인 성리학적 질서가 구현된 소우주를 꿈꿨다. 저희 뒤로 있는 공간이 도산서당입니다. 교수님,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예, 보시다시피 소박하고 작은 규모의 서당입니다만 네. 이 서당은 한국의 지성사나 교육사에서 아주 놀랄만한 위대한 실험을 했던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퇴계 선생이 했던 작업은 네. 그때까지만 해도 멀고 아득한 추상적인 대상으로 여겼던 성인을 공부를 통해서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위대한 실험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배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선한 의지를 개발하고 자기의 사욕을 걷어내는 실험을 하는 그것이 곧 가장 바람직한 인간, 곧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제시한 아주 위대한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도산은 여기에 그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도자기를 굽는다는 의미의 도산도 있고, 네. 도연명을 존경하는 퇴계 선생이 도자를 거기서 따왔다는 설도 있고, 아직까지 그 정설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인격 도야의 어떤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퇴계 선생은요, 왜 본인의 마지막 거처를 이곳 도산으로 정했을까요? 퇴계 선생이 이 도산으로 내려오기 전에 겹쳤던 중요한 직책 중에 성균관 대사성이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로 치면 국립대학 총장격인데, 거기에서 본 학생들의 어떤 자세랄지 사생 간의 관계랄지 혹은 이 현실을 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교육이 되질 않겠다라는 한계를 절실하게 절감을 합니다. 퇴계 선생이 중등학교인 사학생들이 보낸 네. 유시를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기를 길 가는 손님 보듯이 하고 학교를 여염집 주막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을 봐도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고 이런 상태 속에서는 학생과 선생, 스승과 제자 간의 정신적인 연대성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들어가지고 네. 그런 공간을 스스로 한번 실험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도산서당을 열게 된 계기였고, 또 사학교육의 새로운 발흥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서원은 그 지역과 관련 있는 유현을 제양하는 사당을 건립하여 그분의 학문과 정신을 거울 삼아 자신을 수양하는 지역의 교육기관입니다. 성리학을 연구하며 인간을 탐구하고 예법을 체득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였던 공간이 서원입니다. 교수님, 이곳 도산서당을 퇴계 선생이 직접 설계했다고 들었는데요. 예, 와보니까 되게 작고 또 소박한 것 같아요. 예, 작고 아주 아담하죠. 네. 이건 퇴계 선생님이 직접 설계한 다음에 중 두 분한테, 법련하고 정일이라는 분한테 맡겼는데, 네. 한 분은 가운데 타결을 하셨고 두 분이 완성을 했는데, 완성되고 난 뒤에 이제 퇴계 선생이 보셨어요. 보고 난 뒤에는 너무 규모가 크게 지었다고,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추구했다는 어떤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 도산서당이 가지는 가치는 뭘까요? 우리가 흔히 서당이라고 하면 17세기 말 18세기에 향촌서당을 떠올립니다. 네. 농민들이랄지 일반 백성들을까지 대상으로 하는 초학 아동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생각하는데 네. 이 도산서당은 사실상 오늘날 치면 대학원 수준의 학문 연구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 도입한 성리학을 체계하고 그걸 내면화하고 하는 서당이라서 우리는 이 서당을 저는 도학서당이다라고 따로 이름을 붙입니다. 도학서당이요. 예, 도학서당은 퇴계 선생이 도산서당의 모범을 보이신 다음에 안동 일원에 급격하게 확산돼서 세계 문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의 서당의 정형으로 자리 잡았고 나중에 이 서당들이 소원으로 변화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서원은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었다. 스승을 모시고 학문을 나누고 시대에 응답하던 실천의 터전. 퇴계 이황은 조선 사림의 길을 제시하며 이곳 도산에서 서원이라는 공간을 시대를 여는 문화로 빚어냈다. 교수님, 퇴계 선생이 생전에 서원 건립에 그렇게 관여했다고 하는데요. 예. 얼마나 집중하신 건가요? 퇴계 선생이 서원에 대한 관심은 이미 소수서원 때부터 시작이 돼서 대단한 정성을 들였는데요. 네. 초기에 이 근처에 안동 지역 근처에 설립된 서원이 약 9개소 정도인데 네. 그중에 8개소가 퇴계하고 관련이 있는 서원입니다. 그만큼 이 서원의 열정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인재의 양성이 시급하다. 그 인재들은 명륜이라는 공동체의 어떤 윤리를 확산하고 선한 심성을 가진 인간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퇴계 선생이 평소에 신자였기 때문에 서원에 대한 열정이 동시에 대단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도산서원이 국왕으로부터 도산서원이라는 편액을 하사받은 그렇습니다. 사액서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액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사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설 교육기관에 대해서 국가가 이데올로기적인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액하고 난 뒤에 도산서원 관계자들은 여기가 국상이다, 나라의 학교다라는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만큼 관료 시스템에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토지 면세전을 포함해서 수령이랄지 혹은 감사랄지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네. 관료 시스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정된 장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관사 합판의 운영 체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송대 서원의 모델인데 네. 관과 민간의 사림들이 연합한 하나의 운영 시스템이라는 의미에서 안정적인 서원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조선 왕들이요, 이 도산서원에 어떤 관심을 가졌나요? 경신 대출적 이후에 남인들이 몰락하고 난 뒤에는 사실상 도산서원에 대한 관심이 중앙정계에서부터 멀어졌습니다. 네. 멀어졌는데 영조, 정조대에 들어서 탕평정국이 이루어지고 특히 이 정조 때는 서학, 서양의 천주교가 청대로부터 유입되기 시작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봉쇄가 절실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 그때 정조가 떠오른 것이 도산서원입니다. 오. 도산서원을 통해서 유학의 정당성을 보장받고 사림들을 결집시켜서 서학에 대한 응전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도산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관심을 표력하기 시작했죠. 거기에 따라서 서원 측에서도 강해라고 하는 집단 심포지엄 같은 걸 열어서 네. 공론을 통일하고 사림들의 의견을 결집하고 하는 기록들이 지금 광명실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별씨는 처음에는 서원 경내에 치르려고 했지만 장소가 협소하다는 판단하에 서원 앞에 낙동강 백사장으로 옮겼습니다. 이때 전국에서 몰려온 인원들이 한 10,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 10,000여 명 중에 과거에 응시한 사람이 한 7,000여 명, 또 과거 답반지를 제출한 사람들이 한 3,600여 명에 이릅니다. 이 도산별씨는 조선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합니다. 이곳은 농운정사입니다. 교수님,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학생들이 기숙하는 공간인데요. 퇴계 경사상을 실현하는 몸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어떤 도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퇴계 경사상은 혼자 앉아서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묵상한다든지 되돌아볼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일상 하나하나를 관리하는 하나의 정신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도산서원에서의 교육 활동은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됐나요? 그 당시 뛰어난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잘 아시는 서해 유송룡, 학봉 김성일 이런 분들도 와서 직접 강의를 듣고 서로 문답하고 토론하는 그런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강학 활동도 활발했지만 여기가 지금 관람헌이라고 저 낙강의 물결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이 옆에 있는 청강 운영대랄지 이런 쪽에 가서 같이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정신적인 안정도 취하고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해서 하루 전체가 사실은 공부의 시간이었다. 강학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단지 그냥 책만 보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자연과 합일돼서 꿈꾸는 어떤 이상적인 학문 공동체로 기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도산서원의 건축이나 운영 전반에 있어서 퇴계 선생의 가치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어떻게 반영돼 있을까요? 처음에 퇴계 선생이 도산서당을 지을 때는 법년이라는 스님한테 맡겨가지고 설계도를 직접 그리신 다음에 맡겼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작고 소박하잖아요. 네.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너무 크고 웅장하게 지었다고 탓하실 정도로 소박한 어떤 그 교육 공간을 기대를 하셨어요. 네, 그만큼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찾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도산서당 건물은 화려한 장식이나 다른 서원에 비해 원형 기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퇴계 선생의 평소 검약한 생활 태도를 건물 건축에도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퇴계는 단순한 지식보다는 삶을 가르쳤다. 배움은 곧 성찰이었고 학문은 곧 마음을 닦는 일. 도산서원은 그러한 철학이 구현된 실천의 장이었다. 교수님, 이곳이 결국 퇴계 선생의 철학이 구현된 공간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후학들에 의해서 퇴계 선생이 모셔진 다음에 도산서원은 퇴계학의 가장 종주로서 으뜸소원으로서 영남 지역에 활발하게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퇴계 선생의 경사상은 여러 각도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흔히 퇴계 학문을 위기지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자기 존재를 성찰하는 학문. 우리는 그걸 위인지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는데 위인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의식한 공부로 퇴계 선생은 그걸 수단적인 어떤 공부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생각을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요청을 가지셨기 때문에 네. 우리는 퇴계 도산서원을 흔히 위인지학의 어떤 거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퇴계 선생의 학문이 제자들을 통해 어떤 길을 걷게 되나요? 퇴계 선생 이후에 아주 뛰어난 제자들이 하나하나 새롭게 독립적인 학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네. 잘 아시는 서해 유성룡의 서해 학파, 그다음에 학봉 김성일의 학봉 학파, 그다음에 경당 장흥효 선생이랄지 한강 정구 선생이랄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독립적인 어떤 학파로 등장하게 되고 네. 18세기에는 금기지방까지 확산돼 가지고 성호 이익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실학의 문을 활짝 열어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하. 그 이후에 한말 위기 상황에서는 혁신유림들이 등장해서 우리나라 그 구국운동에 앞장서는 인물도 있고 순국한 인물도 다수 배출하면서 세계 정신이 점점 확산되는 그런 경로를 밟게 되죠. 그러네요. 점점 더 그렇습니다. 널리 퍼지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퇴계의 가르침은 책 속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도산서원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닦는 공간이자 시대를 묻는 공간이다. 도산서원 곳곳에 배인 퇴계 선생의 정신. 이 정신을 이어온 후예들이 참으로 오랜 세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유산으로서 서원, 특히 도산서원의 가치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이죠. 네. 세계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이제 도산서원은 우리 일국의 문화재가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재의 어떤 가치를 격상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도산서원은 세계인들이 공유할 보편 가치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날 문명이 갖고 있는 한계, 또 오늘날 문명이 갖고 있는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도산서원은 제시해야 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같이 도산서원을 거닐어 보니까 그 의미가 더 귀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도산서원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성은 시대를 밝히는 등불. 퇴계가 꿈꾸던 학문은 곧 실천이었고 그 정신은 오늘의 우리에게 다시 묻는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그 답을 찾기 위해 도산서원을 걷는다.